지금 딱 해치우자. 이렇게 딱 한 번의 의지만 발휘해 보십시오. 안녕하세요. 하와이 대저택입니다. 여러분은 성공합니다. 여러분이 그걸 원했기 때문이죠. 제가 힘들 때 정말 많은 도움을 받은 제임스 알렌의 저서죠. 원인과 결과의 법칙에 담긴 인사이트를 가져와서요. 모든 게 잘 풀리려면 내면의 이 버릇을 잡아야 한다는 메시지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 오늘 마음에 생각에 단단히 새겨야 할 결론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모든 것은 안에서 밖으로 흐른다. 이것이 이 세계의 법칙이다. 인생의 어떠한 변혁이나 조정도 내부로부터만 일어날 수 있다. 그 외에는 없다. 네, 방금 제임스 알렌이 말한 안에 있는 것, 이게 뭘까요? 마음에 자리 잡은 어떤 습관, 생각의 방향이죠. 그리고 여러분 내면에 있는 이 생각의 방향은요,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밖으로 흘러나와서 여러분의 현실, 그러니까 여러분의 세계를 만들어냅니다. 결국 시간이 만드는 거죠. 안에 있는 생각의 방향, 그 마음, 이게 흘러나와서 툭 행동을 하게 하고, 그렇게 우리가 흔히 운명이라고 부르는 그 흐름을 만들어내니까요. 네, 운명은 이렇게 시간이라는 분모를 고정으로 두고 생각이라는 분자를 계속 키워가면서 나아갑니다.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바꿀 수 있는 건 뭔가요? 시간은 건들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바꿀 수 있는 건 오로지 생각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의 내 운명, 내 인생 흐름이 마음에 들지 않았고 그 결과 불만이라는 게 막 쌓여 있다면, 그런데 그걸 바꾸고 싶다면 흘러가는 시간이라는 분모 위에 있는 잘못된 생각의 버릇, 이것만 잡아서 바꾸면 결과값이 바뀌는 거예요. 분모는 그대로여도 분자가 바뀌면 결국 결과값이 바뀌니까요. 지금 여러분 내면에서 소위 핀트가 나가 있는 부분들은 정확히 행동으로 드러납니다. 말과 표정, 나아가 나태함, 무기력 같은 것들. 여러분은 그걸 바꾸고 싶을 겁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시도들을 해보는데 이상하게 쉽지 않죠. 왜? 안에서 밖으로 흘러나간다는 원인과 결과의 법칙에 별 관심이 없으니까요. 네, 이 원인과 결과의 법칙은 저자 제임스 알렌의 핵심 메시지인데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여러분이 바꿔야 하는 건 여러분의 행동이 아니라 마음입니다. 내가 내 생각의 소유자이고 그 생각을 이제 행동이라는 걸로 표현하는 것도 나잖아요. 이건 명백하게 나 이외에는 그 누구도 못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사람은 운명을 이루고 있는 변수 중에 이 마음을 생각 못하고 시간을 탓하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시간이 없다, 너무 늦었다, 그걸 하기엔 시간이 부족하다 같이 말이죠. 이렇게 마음이라는 변수에 계속 무관심하면요, 적절한 타이밍에 다가오는 기회를 못 알아보고 그냥 날려버리게 되는 거죠. 그럼 근본적으로 이런 의문도 듭니다. 도대체 그 마음이라는 게 뭔데요? 생각이란 게 뭐죠? 이에 대해 제임스 알렌은 성격이나 기질에서 나오는 주된 감정이라고 강조하는데요. 대체로 쾌활함, 자주 침울해짐, 퉁명스러움, 평온함, 관대함 같이 어떤 사람을 딱 특정하는 심리적인 모양새가 있다는 겁니다. 이건 각자 각양각색이겠죠. 이게 바로 여러분이 지금까지 살면서 반복의 반복을 거쳐 만들어낸 여러분만의 마음의 습관, 즉 마음의 버릇인 겁니다. 여러분, 계속 얽매이게 되는 이 마음의 버릇은 정말 엄청나게 성가신 존재인 건 정말 틀림이 없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걸 도대체 어떻게, 무슨 수로 바꿀 수 있는가? 무언가 새로운 걸 배울 때를 떠올려 보세요. 도구를 잘 사용할 수도 없고 익숙하지도 않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계속 반복하면 이제 조금씩 능숙해지잖아요. 고대에서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모든 종교에서는 이미 이걸 다 꿰뚫고 있었습니다. 표현은 조금씩 달라도 결국 관통하는 메시지는 이거예요. 좋지 않은 일, 자신에게 득이 되지 않는 일은 매우 쉽다. 반면 득이 되는 일, 좋은 일은 실로 매우 어렵다. 네, 저자도 이렇게 말합니다. 결국 변하지 않는다는 말은 본질적으로 진실이 아니다. 많은 이들이 사물의 본질이나 살아가는 것의 본래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채 살아가기 때문에 변하지 않는다는 말을 일삼는 우를 범한다. 그런 사람들이 득이 되지 않는 쪽, 즉 쉬운 것을 선택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이치다.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고치고 싶은 마음의 버릇 바꿀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신체와 언어, 이 두 가지를 이용해 마음에 좋은 버릇을 들이는 거죠. 가장 먼저 신체에 있어서 극복해야 할 나쁜 습관은 두 가지가 있다고 저자는 말하는데요. 1. 나태함, 2. 욕구를 관리하지 못하는 것. 일단 이 나태함이 마음의 버릇으로 자리 잡고 있으면요, 진짜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가 없어요. 이 나태한 마음의 버릇이 들어있으면 대부분의 시간 동안 몸은 나른하고 필요 이상의 수면을 취하려 할 겁니다. 그래서 할 일이 있어도 좀처럼 손을 대기 어렵고요, 우유부단해지면서 무언가를 시작해도 끝까지 해내는 게 엄청나게 힘들어집니다. 자, 이럴 땐 어떻게 하면 될까요? 번아웃의 모든 것의 저자 장재열 작가는 사람이 늘어지는 상태를 세 가지로 분류하는데요. 번아웃, 무기력, 게으름.
먼저 번아웃부터 볼까요? 이 번아웃의 동의어는 소진이라고 합니다. 현재 가용한 에너지가 0이라는 뜻이죠. 이때는 손 하나 까딱할 수 없이 소진되어 있기 때문에 누워있는 것 외에는 선택지가 없습니다. 다 소진되어 버린 에너지를 채워 넣는 회복이 필요할 뿐이죠. 반면 에너지는 조금 남아있긴 한데 해야 할 일에 쓰는 대신 자기 의지와 상관없이 에너지를 자꾸 다른 데 쓰는 것, 할 일이 있음에도 일단 밀어놓고 지금 당장 내 도파민을 가장 많이 분비시키는 것들에 몰두하는 것. 그런데 이게 컨트롤이 안 되는 상태, 즉 에너지는 남아있으나 그 에너지를 내가 어디에 쓸지 컨트롤하지 못한다면 이건 무기력이라고 합니다. 이 무기력은 회복이 아니라 극복해야 해요. 어떻게 하냐? 목적, 그러니까 목표를 잡으면 극복이 된다는 거죠. 반면에 에너지가 남아있는데 자기 스스로 할 일을 미루는 걸 선택하고 도움은 안 되지만 일단 자극이 되는 것들을 하는 의사결정을 자기가 직접 했다면요. 그러니까 내 에너지를 허튼 짓 하는데 써야겠다고 자기 스스로 결정하는 것을 두고 게으름이라고 명명합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이 게으름은 다름 아닌 공포, 그러니까 뭔가를 하기에 앞서 찾아오는 두려움에서 비롯된다고 해요. 이건 회복하는 것도 아니고 극복하는 것도 아닙니다. 타파해야 해요. 스스로 깨트리는 겁니다. 여러분이 만약 지금 이 상태라면요, 그 어떤 이유, 핑계, 변명을 가져다 붙여도 합리화가 안 되는 상태인 겁니다. 이때는 일단 다른 거 다 신경 쓰지 마시고요, 1차적으로 무조건 수면 시간을 규칙적으로 정해야 합니다. 이거부터 시작이에요. 그 다음에는 이제 완전히 허접하고 작고 하찮은 일이 있잖아요. 그걸 무조건 미루지 말고 지금 딱 해치우자, 이렇게 딱 한 번의 의지만 발휘해 보십시오. 게으름은 진심으로 자기만의 세계에 갇혀 있는 거랑 똑같거든요. 이 사람을 끌어올릴 수 있는 사람은 오로지 여러분 본인 외에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어떤 상태인지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잘 확인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세 가지 중 어디에도 속하지 않고 자신만의 규칙을 잘 지키며 나아가고 있다면 이제 다음 단계로 넘어가도 됩니다. 다음 단계에 욕구를 관리하는 건데요, 여러분 여기서 욕망과 욕구는 다른 겁니다. 욕구는 뭐가 막 결핍되어 있는 상태인데 이제 무의식적으로 결핍된 상태를 채워서 해결하고자 하는 심리고요. 욕망은 자기가 스스로, 그러니까 의식적으로 부족을 느껴서 원하는 것이라고 저자는 강조하는데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기본적으로 욕구는 충족하되 넘치지는 않게 다스려야 하고요, 반면에 욕망은 넘치는 상태로 만들어야 하는 겁니다. 그럼 일단 욕구를 관리하는 게 먼저겠죠. 저자는 여기서 신박하게 갑자기 식사 조절을 이야기합니다. 근본적으로 인간의 가장 원초적인 욕구인 식사를 조절하는 것부터 선행되어야 그 외 폭음, 폭식, 관계에 대한 지나친 몰입과 같이 우리를 힘들게 하는 특정 중독 현상들도 차차 해결될 수 있다고 강조해요. 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식사를 조절하기 시작하면 그때까지 방치하고 있던 욕구의 습관을 스스로 자각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여기서 식사를 조절하는 것은 많이 먹는 걸 조절하는 것뿐만 아니라 침체되어 있는 자신의 기분을 더 증폭시키기 위해 몸의 상태와 무관하게 일부러 적게 먹는 것도 포함된다. 요리의 수를 맞추고 정해진 시간에 정해진 양을 먹고 간식과 야식을 참아보는 것만으로도 마음을 괴롭히는 다양한 나쁜 습관을 걸러내는데 도움을 줄 것이다. 잊지 마라. 올바른 식습관을 기르는 것만으로도 자연스럽게 당신 마음에는 규율이 생겨난다. 그것이 정신의 정화고 삶의 정화다. 네, 여러분, 우리가 아침에 어떤 작은 거 하나를 딱 해냈을 때 마음이 흡족해지면서 오늘 하루를 잘 쌓고 싶다는 마음이 우러나오고 그 결과 자연스럽게 좋은 습관이 조금씩 쌓이는 경험 해보셨을 거예요. 정확히 반대로 어떤 욕구 하나를 참지 못해서 그날 하루가 우르르 무너지는 경험도 있으실 거고요. 같은 원리입니다. 하루를 잘 쌓는 것, 하루를 우르르 무너지게 만드는 것, 그 핵심엔 먹는 것을 잘 관리하는 게 있다는 거예요. 사실 식생활이라는 건 단순히 체중 조절, 다이어트, 콜레스테롤 관리 이런 의미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거든요. 이 식생활의 중요성을 알고 있는 사람들은요, 음식을 무질서하게 소비하는 게 몸과 마음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정확히 알고 있다고 하죠. 내가 분명히 게으른 상태를 타파했는데 이상하게 자꾸 하루가 뜻대로 흘러가지 않는다면 식사를 즐기기보다 욕구를 해소하기 위해 배를 가득 채우고 있는 건 아닌지, 혹은 그 반대로 우울한 기분을 지속하려고 가혹하게도 몸 상태는 완전히 무시해버리고 식사를 너무 제한하고 있는 건 아닌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여러분, 여기까지 신체를 관리하면요, 이제 사람은 이런 상태가 된다고 해요. 해야 하는 일을 뒤로 미루는 일이 현저히 줄어든다. 일이나 어떤 과제를 기분 좋게 해낸다. 아침에 눈을 뜨는 게 상쾌하다. 식사를 즐기면서 한다.
여러분이 이제 이 변화를 느끼는 것까지 가능해졌다면요. 여러분 몸을 여러분이 관리하고 조정하는 게 반복되어서 익숙해진 상태거든요. 그러면 이제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겁니다. 이제 언어만 관리하면 되는데요. 입에 담긴 말, 그리고 대화를 조정해야 합니다. 일단은요, 여러분, 자연스럽게 험담하는 버릇을 줄여보세요. 제가 꽤 재밌는 자료를 하나 봤는데요. 인간의 쾌락 순위에서 뒷담화를 할 때가 4위입니다. 이건 시험에 합격하거나 회사에 합격했을 때 다음으로 높은 수치예요. 웃거나 칭찬받을 때보다 순위가 높아요. 그러니까 이 뒷담화가 고대부터 2024년인 오늘까지도 끝없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거겠죠. 험담을 하는 것도 식사 조절과 마찬가지로 덮어놓고 계속하다 보면 여러분도 모르는 사이 여러분 스스로를 망가뜨립니다. 특히 여러분이 성공, 그러니까 긍정적인 에너지로 원하는 것을 이루는 그 길을 갈 때 엄청나게 방해가 될 겁니다. 나폴레옹 힐은 특히 질투는 나쁜 에너지 중에서도 가장 질이 안 좋은 에너지라고 했었고요. 이건 이렇게 하면 효과가 좋습니다. 여러분이 말을 하기 전에요, 험담이 아닌 다른 이야기를 생각해 보세요. 이걸 매번 이렇게 딱 인식하는 것만으로도 큰 도움이 되실 거예요. 그 다음은 소문, 내용 없는 잡담하는 버릇을 줄이셔야 합니다. 이 부분은 저 역시도 정말 너무나 공감이 되는데요. 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러한 대화는 평안하고 안정된, 즉 건전한 상태가 아니라는 징후다. 정신적으로 성장한 사람은 굳이 잡담을 하지 않아도 조용히 마음을 다스리는 법을 알고 있다. 의미 없는 잡담을 하며 인생을 써버리는 대신 당신이 정말 말하고 싶은 목적이 무엇인지 생각하고 말을 하라. 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유머와 잡담을 구분할 필요가 있는데요. 상황을 유하게 만드는 유머에는 목적이 있죠. 반면에 잡담에는 목적이 없어요. 그 다음, 이제 이게 제일 어렵습니다. 상처를 주는 말과 나를 방어하려는 핑계성 말버릇을 버리셔야 해요. 정신적으로 뛰어난 사람을 보면 말에도 자연스럽게 위험이 묻어 있거든요. 이건 뭐 나이, 지위 같은 것들과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건 완전히 내 스스로를 존중하고 타인을 존중하는 마음에서 나오는 거니까요. 이 부분은 깊게 들어가기 시작하면 내용이 너무 길어지니까요. 오늘은 이 정도만 말씀드리고 넘어갈까 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어 습관에 대한 결론을 짧게 말씀드리면 이겁니다. 말로 남을 제압하는 방법, 남에 대해 안 좋게 이야기하는 것에 여러분 마음과 말의 에너지를 쓰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왜? 질 나쁜 에너지의 양을 늘리게 되니까요. 그냥 이겁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드린 내용을 들으시고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저자는 이렇게 말해줍니다. 인생은 이미 있는 것에서 선택하는 오지선다형 시험지가 아닌 내 마음대로 그려가는 십자수와 같다. 이 십자수를 놓은 실은 생각과 사고이고 이 실의 크기와 색을 결정하는 건 당신의 신체와 언어이다. 그렇게 완성된 작품은 그 사람의 성격이나 정신에 색을 입히고 그의 인생을 드러낸다. 사람은 마음이 수놓은 십자수를 몸에 걸치고 살아간다. 변수가 있다면 이 사실을 모르는 채로 사는가 아닌가, 이게 운명을 가르는 가장 큰 변수가 될 뿐. 네, 여러분, 안 된다고, 나는 마음이란 이 변수를 바꿀 수 없다고 생각하시면요, 그 마음이 바로 익숙해진 사고로 쌓아 올린 편견인 겁니다. 오늘 말씀드린 이 마음의 습관으로 여러분 스스로를 구속해버려서 오해나 착각 때문에 기분이 엉망이 되는 일을 점차 줄여나가세요. 충동적인 감정에 휩싸여서 잘못된 선택을 하는 일이 진짜 확연히 줄어들 겁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하와이 데저텍이었습니다.